날이 추워지면 붐비는 데가 있죠. 아, 네, 있습니다. 어디죠? 난로 앞. 자, 자동차 쪽에서 날이 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카센터나 타이어 가게가 붐벼요. 왜죠? 진짜로. 왜요? 특히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타이어 가게에 차들 막 두세 대씩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 왜죠? 알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타이어 가게나 카센터로 찾아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경고등입니다. 약간 느낌표가 이렇게 용광로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아, 예, 감싸고 있죠, 이렇게. 예, 빨간색이 아니라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완전 급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입니다. 빠밤. 그 댓글에 그런 거 있던데. 곤잘로의 역할은 뭔가요?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저는 뭐 감초? 이 경고등을 풀어서 설명하면요, 지금 당신 차에, 그러니까 나는 타이어에 바람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좀 내려서 확인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네. 자, 바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즉 TPMS가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네. 참고로 TPMS는 2015년 1월 이후에 출고된 모든 신차에 의무 장착되고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지금 나오는 신차들 또는 현재로부터 한 5, 6년 이내 출고된 차량이라면 TPMS는 무조건 있다는 거죠. 네, 무조건. 특정 바퀴에 대한 경고만 주는 현대기아차 주로 그쵸?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치는 안 알려주고 어디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 경고를 해주느냐 마느냐. 네. 그 대신에 어느 바퀴인지는 알려준다. 네. 캐스퍼가 아마 이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경고를 띄운 공기압이 빠진 수치가 얼만지까지 보여주는 차들도 있죠. 좀 더 성의 있게. 네. 뭐 BMW나 네, 맞습니다. 네, 메르세데스나 이런 차들, 심지어 뭐 타이어 온도까지 나오죠. 네. 이런 애들은 직접 방식 TPMS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싼 차. 아예 저가차로 내려가면 그냥 어디에 바퀴가 바람이 공기압이 내려간 건지조차 안 알려주고 그냥 경고등만 띄우는. 네가 찾아라. 네, 4개 중에 하나인데 맞춰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종류는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쪼개서 분류할 수 있고요. 모닝이 그런 거죠. 일단 제 모닝은 14년에 출고된 차여서 TPMS는 없고요. 그 다음에 15년에 나온 모닝은 이런 세 번째 말씀드린 간접 방식.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서로 기술적인 차이가 그리고 가격적인 차이가 벌어지지만 첫 번째 방식 직접 방식이든 두 번째 방식 더 고도화된 직접 방식이든 세 번째 간접 방식이든 간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 같은 거예요. 차 바퀴에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인 거죠. 네. 근데 보통 이 경고등이 뜨면 뭐 타이어에 바람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빠졌다든지 네. 못이 박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단 타이어가 터졌다면 경고등이 뜨기 전에 운전자가 그렇죠. 운전자가 보통은 깨닫죠. 맞습니다. 네. 곤잘로 말대로 진짜 뭐 못이 박혔거나 했을 때 경고등이 뜨는 일도 많지만 네. 요즘은 사실 그거보다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 타이어가 터져버렸을 수도 있죠. 네네. 있지만 네. 그러면 이 경고등이 뜨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이제 날이 추워져서 추워져서. 추워져서 공기압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딱 딱 이맘때. 자, 구체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은요, 기온이 10도씨 내려갈 때마다 3.4% 감소합니다. 실제로 네네네.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낮 기온이 한 30도 됐죠. 맞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적정 공기압을 33 사이로 맞춰뒀다고 치죠. 근데 갑자기 수능 한파, 네, 수능 한파가 찾아와서 영하 5도가 막 되기도 하잖아요. 한 달 만에. 갑자기. 뭐 그런 유머 있잖아요. 2달 뒤 대한민국 모습. 다 롱패딩.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영하 5도가 된다면 33 사이로 맞춰놨던 타이어 공기압이 돌연 29 사이가 되는 거예요. 공기압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되면 공기압 경고등이 장렬하는 거죠. 갑자기 내려가니까. 네. 네. 뭐 사실 육안상 타이어도 멀쩡하고 어떻게 보면 29 사이면 완전 낮은 수치도 아니지만 맞습니다. 차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경고등을 띄우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예전에 이맘때쯤에 그 어디였죠? 정동진이었나요? 네. 정동진 워크숍을 갔는데 아, 네네네. 공기압이 갑자기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는데 4바퀴 다 경고가 뜨는 거야. 다 터졌나? 그러니까 서울과 강원도의 서울의 낮 기온과 음. 강원도의 밤 기온의 차이가 막 한 20도 나다 보니까 이제 경고등이 뜨고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냥 서울까지 왔습니다. 아, 일단 터진 건 아니니까. 네. 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대신에 혹시라도 뭔가 진짜 못이 4바퀴 다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타이어 가게에서 이렇게 못을 뿌려놨다든가. 아, 뭐 아이템전 카트라이더. 예. 여러분 농담이에요. 제발 죽자고 달려들지 마세요. 네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경고등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쫄지는 마세요. 사실은 뭐 저대로 며칠 타도 상관없죠. 아, 맞습니다. 사실은 없죠. 뭐. 네, 중요한 건 경고등이 점등이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실제로 공기압이 제대로 있냐는 거잖아요. 네. 유지되고 있냐? 물론 29psi라는 게 분명히 적정 공기압보다 적어요. 적죠.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생길 정도로 현저히 적은 건 또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정한 수준에 머물고 있냐는 게 핵심입니다. 뭐 혹시 4바퀴 중에 하나만 또 빠져있다든가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좀 네. 위험한 시그널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TPMS 경고등은 당장 공기압을 올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기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났으니까 확인하라는 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당장 올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 경고등의 색깔이 빨간색이었겠죠. 오. 역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문제는 또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곤잘로가 공기압 경고등이 점등됐을 때의 자가 해결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운전석 도어를 열면 차량의 적정 공기압이 표현된 그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운전석 도어 문턱에 있죠. 네. 적게는 30psi, 많게는 38psi쯤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권장 공기압도 비례해서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공차 중량이 1030kg인 마츠다 MX-5 같은 경우는 네. 적정 공기압이 29psi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워낙 오. 경량이니까. 오. 그리고 뭐 팰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경우는 30 후반, 뭐 37 이렇게 가죠. 36 계속 네.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렁크 바닥 쪽에 공기 주입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차도 있어요. 네.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면 없습니다. 네, 있는 차들도 있고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꺼내서 전원을 차 내 파워 아울렛에 물립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 반드시 웬만하면 시동을 걸고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어서 네네네.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은 그냥 액세서리 모드에서 공기압 주입기를 쓰면 네. 방전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시동 켜놓고 네. 파워 아울렛 물려가지고 네. 체크하면서 넣기로. 네. 네. 만약에 공기압 주입기가 없으면 셀프 세차장이나 주유소에 셀프 공기압 주입기가 따로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제 체감상 네. 한 3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없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오. 어쨌든 있는 데를 없다면 네, 있는 데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쪽에서 공기 주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과정이 모두 귀찮다, 나 너무 네.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해달라고 읍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에 무척 바쁠 텐데 굳이 찾아가서 사장님 바카스 하나 들고 가시는 걸로. 네. 네. 보통 공기압 주입 정도는 공기압 맞춰주는 거 정도는 무상으로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블레인즈 같은 데 갔다 오면 네. 오일 갈고 왔는데 공기압 막 42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저 48까지 채우신 적 있어요. 진짜로. 네. 그게 그 정비사분들도 이 날씨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참고로 여러분들 순정 TPMS가 달려있다 한들 일부 모델들은 바람이 빠진 뒤에, 즉 경고등이 들어온 뒤에 공기압을 40psi까지 올려줘야만 경고등을 꺼주는 녀석들도 있어요. 제가 탔던 G80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골 때리는데 일단은 40psi 정도까지 막 빵빵하게 과다하게 주입한 다음에 1km 이상 달리고 주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적정 공기압으로 내려주는 게 뭐 승차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경고등 하나 끈다고 할 일이 좀 많아지네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40 넣는 게 나은가? 여름에 40? 빵빵하게, 예. 그냥 뭐 이래저래 복잡하시면 그 뭐 그렇게 막 차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으시면 뭐 40 넣고 타셔도 되죠. 됩니다만 근데 통통통통. 네, 저는 좀 공기압에 따라서 승차감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의 핵심은요, 실제로 기온이 내려가면 공기압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 그래서 요즘 날씨에 갑자기 공기압 경고등이 뜨면 너무 놀라진 마시고 공기압 주입기부터 일단 한번 찾아보시는 게 찾아보시고 체크해 보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꿀팁이네요. 이상 마칠게요. 안녕. 안녕.